최근 손흥민의 믿기 어려운 활약상이 영국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지친 토트넘 선수들과 달리 오직 손흥민만큼은 놀라운 집중력과 활동량으로 팀의 중심에서 맹활약하며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인데요. 영국 축구계는 그의 활약을 극찬하며 손흥민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주요 활약상과 이에 대한 매체들의 반응,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파리그 매치데이 6, 토트넘의 레인저스 원정길. 경기 전 토트넘은 16강 직행권인 8위 바로 턱 밑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토트넘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특히 포스텍 감독은 경질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 보니 승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주전 센터백 반더벤과 로메로에 이어 백업 자원인 벤 데이비스마저 부상으로 이탈. 가용 가능한 전문 센터백은 드라구신 한 명뿐이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한 자리는 그레이 같은 다른 자원으로 메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때문에 양팀의 리그 수준 차이를 고려해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에서는 주장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섰고 양측 윙어로는 베르너와 존슨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직전 경기 벤치에 머물렀던 메디슨이 선발로 복귀한 점과 모두의 예상처럼 드라구신과 아치 그레이가 센터백으로 나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지난 첼시전에서 손흥민은 공수 양면에서 활약하며 득점까지 기록했지만 감독을 비롯한 몇몇 전문가들로부터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날 손흥민의 활약은 이러한 영국 매체들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전반 15초, 손흥민의 뛰어난 연계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존슨의 패스를 원터치로 깔끔하게 연결하며 베르너가 상대 박스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베르너의 돌파가 상대 수비의 태클에 막혔고 이어진 메디슨의 코너킥마저 상대 골키퍼에게 잡히며 아쉬운 찬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레인저스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빡빡한 일정 탓인지 체력적으로 지쳐 보였고 집중력마저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어설픈 실수들이 잇따라 나오며 위기가 반복되었고 토트넘 특유의 전방 압박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손흥민만큼은 달랐는데요.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빌드업과 수비에 적극 가담했으며 전방 압박까지 성실히 수행하며 팀을 위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손흥민의 전방 압박에 당황한 상대 골키퍼 잭 버틀랜드는 한때 잉글랜드 대표팀 골문을 지켰던 베테랑답지 않게 실수를 연발하며 빌드업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실수는 토트넘의 결정적인 공격 기회로 연결됐는데요. 손흥민의 압박에 쫓긴 버틀랜드가 토트넘 선수인 메디슨에게 어설픈 패스를 내준 것입니다. 그러나 메디슨이 상대 수비의 태클에 막히며 넘어졌고 프리킥을 얻어내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정확하지 못했던 프리킥은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한편 이날 레인저스 수비진은 손흥민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제나 전담 수비수가 붙는 것은 물론 때때로는 수비수가 3-4명씩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한 압박에 대처하는 손흥민을 보면 확실히 남다른 클래스였습니다. 능숙한 볼 컨트롤과 방향 전환을 선보이며 레인저스 수비를 벗겨냈고 이는 계속해서 토트넘의 좋은 공격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동료들의 아쉬운 판단과 마무리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중계진들은 손흥민이 유독 에너지가 넘치며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돋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어이없는 실책들이 반복되며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페드로 포로는 치명적인 실수로 연달아 저지르며 위기를 초래했고 아치 그레이 역시 빌드업 과정에서 계속 실수를 범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활동량과 집중력 등 모든 면에서 팀 내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며 위기 속에서도 토트넘을 이끌었다는 것이 중계진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득점으로 연결할 만큼 토트넘 공격진의 퀄리티가 부족했습니다. 전반 39분 브레넌 존슨이 우측에서 전진하며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중앙에서 손흥민이 빠르게 쇄도하며 공간을 만들어냈지만 존슨은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전진하며 공을 끌다가 결국 백패스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43분에는 좌측에서 베르너가 전진하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손흥민을 겨냥해 스루패스를 시도했지만 상대의 수비에 허무하게 차단되며 공격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중계진들은 손흥민의 영향력에 걸맞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트넘 공격진의 세밀함과 결정력 부족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베르너가 먼저 클루셉스키와 교체되었고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직후 벤치로 물러나야 했는데요. 우측에서 클루셉스키가 패스를 시도하는 순간 손흥민은 의도적으로 공을 흘리며 존슨에게 연결합니다. 이때 손흥민은 오른쪽으로 향하는 영리한 오프더볼 움직임을 선보이며
존슨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러나 존슨의 슈팅은 어이없게 빗맞았고 그대로 관중석으로 향하며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됩니다. 결국 존슨은 솔랑키와 교체되었고 최전방이었던 손흥민은 좌측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는데 이는 손흥민이 전반전 부진했던 윙어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플레이로 공격을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후반 65분 왼쪽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베테랑 수비수 제임스 태버니어와 맞섰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다리 사이를 관통하는 기술인 넛맥을 성공시키며 우도기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환상적인 플레이는 도미닉 솔랑키에게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지만 아쉽게도 상대 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토트넘 득점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레인저스 수비진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집중적으로 마크했지만 그 결과 다른 토트넘 선수들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한 클로셉스키가 결국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중계진들은 클로셉스키의 득점보다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극찬하며 단순히 득점을 넘어서 경기 흐름 자체를 바꾸는 선수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움직임과 창의적인 플레이가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며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득점 이후에도 손흥민은 경기 내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상대를 압박했고 후반 89분에는 다시 한번 놀라운 개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과 태버니어의 1대1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레인저스는 협력 수비로 손흥민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은 대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또다시 태버니어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내며 우도기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 패스는 매디슨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만 매디슨이 공을 한번 접고 차는 바람에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에 대해 중계진들은 손흥민의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수비수들이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단순히 양발을 잘 쓰는 것을 넘어 수비수의 움직임을 읽고 역이용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손흥민은 슈팅은 물론 드리블 돌파와 패스 모두 위협적인 선수이기에 수비수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위해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점을 완벽히 이해하고 수비수의 약점을 공략해 넛맥 같은 기술을 반복적으로 성공시키며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경기 종료 후 가장 주목받은 것은 손흥민의 화려한 테크닉보다는 그의 믿기 힘든 활동량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박스 투 박스라 불릴 만큼 공수양면에서 쉼없이 움직이며 엄청난 거리를 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종료 직전까지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30대에 접어든 손흥민이 보여준 이 같은 퍼포먼스는 더욱 특별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력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경기당 평균 활동량과 스프린트 횟수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 관리의 문제를 넘어 꾸준한 자기 관리와 프로의식,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최근 손흥민의 B클럽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축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